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의 역사 선생님 신진호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금 에듀캐스트에 올라가는 신진호의 위더스 수능 한국사 강의, 오늘은 제1강입니다. 선사문화와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할 건데요. 선사시대고 쉽잖아, 맞지? 제가요, 강의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 우선 개념만 쫙 설명해 드릴 거고요. 문제는 따로 Q&A로 받거나 해설 강의로 따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환경상 강의 촬영하는 환경상 어쩔 수 없어서 그 뒤에 나오는 문제는요 우리가 뒤에 가서 나중에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선 2019학년도 대수능 1번에는 어떤 내용이 출제되었는가요? 바로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출제되었습니다. 주로 신석기, 정동기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는데 구석기도 꽤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가 출제되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럼 본격적으로 구신청철 그리고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석기입니다. 네, 구석기 같은 경우 시기 언제예요? 그렇지, 70만 년 전이죠. 우리가 이 구석기 시대 때 도구를 어떤 걸 썼을까? 자, 이때는 70만 년 전이에요.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요. 여기서는 돌과 돌을 자꾸 착착 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떼어낸 석기다 해서 뗀석기 쓸 거고요. 요 예시로 대수능 1번에 나왔던 바로 대수능 1번 요거 하나까지 적어줄게요. 주먹도끼. 그래서 이때는 바로 주먹도끼가 그 예시가 되겠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경제는 어땠을까요? 이때는 말 그대로요. 사냥하고요. 나무에서 과일 따다 먹고요. 물고기 잡아먹고요. 그래서 수렵, 사냥, 채집, 과일 딴다, 어록, 물고기 잡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구석기 시대의 경제사 되겠고요. 주거도 경제 같이 적어놓을게요. 또한 이때는 주거를 동굴이나 막집, 그 다음에 바위 등을 이런 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럼 이때 사회는 어땠을까? 어떤 사회? 어떤 사회요? 그렇지. 우선 우리가 먹잇거리를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동사회, 이동생활, 그리고 이때 계급 있어요? 없잖아. 계급이 있다는 거는 누구한테 뭘 바쳐야 되고 누가 뭘 하사해야 된대. 그게 아니라 내가 따먹고 싶으면 따먹는 거고 내가 사냥을 해서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죠. 그래서 뭐가 적을 거냐? 평등사회. 이 문화 파트, 구석기 시대 문화 파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계사에서의 구석기 시대면은 뭐 동물 벽화 있었다? 아니면 여신상가에서 블렌드롤프의 비너스 이런 내용들 다루는데 여기서는 문화는 없다. 이렇게. 다만 사냥이 잘 되기 위해서 신앙 같은 뭘 기원하였다. 이런 거 요거 정도는 있다라는 거. 자, 이제 신석기 시대로 넘어오면요. 기원전 어머나. 기원전 8,000년경입니다. 기원전 8,000년경. 자, 이때 우리가 도구 뭐 쓸까요? 자, 이 사이 시기가 굉장히 길죠. 지금 텀이 길어. 요 사이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원래 그 높았던 빙하가요 높고요. 큰 동물들만 많았던 그 시기에 점차 동물들의 크기가 스몰해져 가고 있어요. 자, 이렇다면 지금 이때 도구 뭐 써? 사실 내가 수능 특강인데 근데 중학교처럼 가르치고 있죠. 자, 그렇지, 간섭기. 이제는 가나요. 그래서 간섭기. 옛날에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마제석기 이렇게 할 거예요. 이때는 타제석기, 칠타자 또는 갈마자 이렇게 써서 한자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고요. 이 간섭기 예시 뭐 있지? 그렇죠, 갈돌과 갈판. 또한 또 이때는요 점차 경제에서 하겠지만 이때 농경이 시작됐고 목축이 시작됐어. 그러면 이 농경을 지어서 만든 곡식을 보관해야 되겠지. 그럼 이 곡식을 어디다 보관할까? 그렇죠, 톡이지. 자, 너무 중요해서 별표.
예시 뭐였지? 그렇지, 빗살무늬. 빗살무늬 통계는 반드시 기억하고 가자. 그럼 경제로 가볼게요. 내가 아까 말했지만 기본 수채어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그렇지, 농사를 짓고요. 소도 막 기르고 뭐예요? 그렇지,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이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때는 이동했으나 이제는 이동해야 돼요. 내가 농사를 한 해 동안 지어야 돼. 그럼 이동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럼과 동시에 움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또한 네, 이때 경제 하나만 더 적을게요. 원시적 수공업. 네, 여러 기출들을 풀어보면요. 이런 선지가 있을 거야. 가락바퀴와 뼈바늘로 옷과 구물을 만들었다 라는 선지가 있습니다. 바로 원시적 수공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게 가락바퀴, 뼈바늘 요 정도 되겠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문화에는 이제 이때 신앙이 등장해요. 신앙. 그래서 신앙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신앙, 네, 보통 알고 계실 거라 믿겠습니다. 세 가지 신앙 뭐 있죠? 그렇지. 샤머니즘. 자, 여기 잠깐 쓸게요. 이거 필기 안 하셔도 돼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그렇지. 무속신앙이죠. 바로 샤먼, 무당 얘기합니다. 소개 문자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토테미즘, 동물을 숭배하고요. 애니미즘, 영혼을 숭배합니다. 이러한 신앙들이 있었다. 왜? 이 농사 잘 되려면은 결국은 필요해야 되니까. 왜 우리 아직도 기우제 지내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러한 신앙도 있었다. 자, 이제 청동기 시대로 가면은 BC 15세기 요쯤으로 가면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세 가지 도구를 쓸 건데요. 첫 번째, 청동기. 어머나. 네, 청동기. 그다음 두 번째, 간석기. 세 번째, 토기. 이렇게 세 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동기에 계신 우리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고조선의 문화 지역 범위를 알려주는 바로 비팔문과 그럼 간석기는요? 뭐 썼지? 아, 이때는 이때 신석기 시대 때 간석기에 비해서는 좀 더 정교해집니다. 그리고 좀 더 세밀해지고요. 바로 뭐? 그렇죠. 농기구로 써있는 반달도 칼입니다. 자, 생각해봐. 이 당시 시대랑 오늘날 가장 비교하기 적합한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로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약하기도 하고요. 또 잘 풀었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비싸요. 반면 우리가 지금 농사 지을 때 뭘로 써요? 아마존에서 그렇게 인기 많은 호미, 낫 이런 거 쓰지. 바로 뭐예요? 철로 되어 있잖아. 그만큼 이때 당시에 요게 철이고 요게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청동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간석기를 썼고, 토기에는 이제 민무늬 토기, 무늬가 없는 토기인데요. 우리 한반도의 지역범을 특히 알려주는 토기 하나 또 있어요. 깜짝이야. 뭐죠? 바로 미송미식 토기가 되겠네요. 네, 많이 놀라셨죠? 네. 그 다음 경제 가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경제는요, 이때 그냥 벼농사 시작했다. 지금 좀 이전에 벼농사 시작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이때는 농경이라도 곡물을 주로 많이 지었다면 이제는 벼농사를 시작합니다. 자, 사회 같은 경우는요, 계급이 발생했고요. 이게 곧 국가가 발생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네, 신앙 같은 경우는 여기 안 써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이렇게 저를 청동시대까지 정리했고요. 아, 무덤. 잠깐, 문화에 신앙 말고요. 무덤에 대해서 쓸게요. 자, 무덤. 지배자의 무덤, 바로 고인돌에서 이렇게 생겼죠. 요거는 북방식 고인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는요, 남방식 고인돌 되겠습니다. 이거 좀 옆으로 와서 지금 제가 잘려서 안 넣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고조선 넣을게요. 네,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당군조선과 그 다음에요, 위만조선으로 나누는데, 당군조선은 언제부터 언제예요? 그렇죠,
그 당군 왕감이 세웠을 때부터 해서 위만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 이후까지 이렇게 그래서 BC 192년의 기준 BC 2333년 여기는 BC 108년 그럼 가볼게요. 자, 우리가 고조선에서 주로 많이 출제되는 내용을 가지고 건국. 자, 건국과학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료가 삼국유사 이현 스님이 고려 후기에 친 그런 저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승휴의 제왕 운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건국사고요. 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사실 당군 왕건 때도 이제 전성기 강한 전성기 대왕, 부왕이라든지 준왕이 있었어. 하지만 결국 위만이 망명해 오고 그러면서 사실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라도 돼요. 지울게요. 그럼 2번은 이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적을 거야? 그렇지, 결국 누가 망명이 들어왔다고? 그렇지, 위만이 망명 들어오잖아. 그러면서 위만이 집권을 하는데 첫 번째 그렇죠,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고요. 그럼 물어보자. 그전에 철기 썼어 안 썼어? 그전에도 철기를 썼으나 본격적으로 수용했다는 거고. 하나 더, 중개 무역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한나라가 요 있고요. 이제 문헌상으로 나오는 요쯤에 이제 진나라라는 게 있었고, 여기가 우리 조선입니다. 고조선이요. 그러면은 당시엔 해상무역이 하기 좀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쳐서 여기 들어오고, 이렇게 짜서 이렇게 거쳐 이런 방식으로 무역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중개무역을 했는데 이 중개무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득이 된 거야. 그렇지? 우리에게만 이득이 돼서 선멸망. 누가 쳐들어왔죠? 그렇지. 한무제의 침입으로 수도인 왕검성이 함락되고 결국은 한의 군현이 바로 한사군이 설치되었다. 임둔, 진부원, 현도, 낙랑 이렇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사회모습 볼게요. 사회모습. 우리 요때는 법이 있었어. 여기 법법자거든요. 법은 있었는데 어떤 법? 그렇죠. 8가지의 조항을 정리한 8조 법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고조선까지 지금 구석기부터 고조선까지 쭉 있고요. 그럼 이어서 이제 철기시대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성장 가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잠깐 제가 다시 사라졌다. 다시 들어왔는데요. 네, 칠판이 완전히 바뀌었죠? 네. 다시 필기 차례차례 해보자고요. 그리고 약간 구석기 시대부터 해서 고조선까지 필기 잘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철기 시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시대는요, 사실 무덤 형식에서 널무덤, 동무덤 이런 형식이 있다. 사실 철기 시대는 그렇게 알 필요 없고 그 뒤에 그나마 철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게 중국과의 교류입니다. 이 중국과의 교류를 증명하는 유물이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나 써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화폐인 2가지 나옵니다. 명도전, 발량천. 네, 이건 중국 화폐거든요. 중국 화폐가 출토되었다. 그 다음에요, 붓이요. 우리 뭐로 써요? 한자 쓸 때 쓰죠. 바로 그래서 이러한 3가지가 중국과의 교류를 증명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가끔씩 세형동검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항상 외울 때 양세형동검이라 제가 많이 외우는데 어떻게 세형동검이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비파형동검은 어떻게 생겼어요? 진짜 악기, 중국 악기 비파처럼 생겼죠. 제가 그림 소질이 잘 없어요. 근데 세형동검은 짝
아니, 너무 굵은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굵어, 좀 작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요런 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의 독자적 청동기문네. 청동기문화요? 철기문화 아닌가요? 하여튼 철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여러 나라의 성장으로 가볼 건데, 자, 부여의 정치사부터 가볼게요. 자, 부여는 그렇지, 마우 저구 바로 사출도 안에다가 마우 저구 쓰겠습니다. 부여는 마우 저구고요. 자, 다음 고구려 갈게요. 자, 고구려는 정치 어때요? 오부족 연맹이죠. 오부 연맹. 자, 그럼 옥저와 동해의 정치 형태는 어떨까요? 그렇죠. 왕이었고요. 군장인 읍군 또는 삼로가 다스린다. 사만 같은 경우는 쓰기 좀 많긴 한데, 네. 애는 경제칸을 포기하더라도 제가 지금 쓰겠습니다. 이거는 경제칸 포기할게요. 사만에 대해서 경제는 쓸 건 사실 별로 없거든. 그래서 여기 칸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자, 여기는 우선 왕이 없는 거 맞아요. 그래서 신지와 읍체라는 군쟁이 다스리는데 얘네 특징은 이거야. 자, 바로 뭐냐면 제사와 정치가요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관장하는 바로 이 제사장들, 바로 말하면 우리가 이거를 청군이라고요. 이 청군이 바로 제사를 지내는 곳 소도를 다스립니다. 소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여의 경제 가볼게. 부여의 경제는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바로 반, 농, 반목이야. 반은 농사를 짓고요. 반은 목축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고구려는요? 고구려의 경제가 그렇지, 약탈 경제야. 얘네는 굉장히 척박한 산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여기 보이는 이 두 나라들한테서 뺏어오면 되는 거야. 왜냐? 얘네는 군사력은 좋거든. 그래서 이렇게 뺏어온다. 그래서 옥저와 동예, 특히 고구려에 공납을 한다. 정치에 대해서 볼게요, 이거는. 네, 그리고 옥저는 크게 뭐 경제에 대해서 적은 없고요. 그래서 옥저는 경제가 비우겠습니다. 네, 동해 같은 경우는요, 자, 그렇죠. 특산물이 많아요. 특산물. 그래서 단궁, 과하마, 단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삼한의 경치는 어떨까요? 물론 벼농사가 많이 발달해요. 자, 요 철기시대 지우고 잠깐 제가 위치 좀 그릴게요. 괜찮죠? 위치 잠깐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네, 저도 정선아 선생님이 수강생으로서 이 지도는 너무 제가 애착하는 지도입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요. 자, 부여는 만주숭화유역이래요. 그럼 부여가 여기 있거든요. 부여. 고구려는 요 유역에 있고요. 옥저, 동해, 삼한. 요 우리 여러 나라의 성장 요거에 이제 포인트는 좀 맞춰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특산물이 있었다. 그래서 삼한은 남쪽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벼농사 하자 돼. 벼농사. 또한 얘네는 철이 좋아요. 특히 요 지역, 지금의 근간가요. 바로 김해 지역에서 철을 많이 생산해요. 그래서 철을요 낭랑이나 외에 수출을 합니다. 갈 때도 이렇게 했고요. 어쨌든 요 지역에서 금강가야 지역이 굉장히 철이 풍부한 지역이었다. 그 다음에요 문화 갈게요. 자, 부여의 문화 순장들도 있겠습니다. 좀 빨리 스피드 내서 갈게요. 고구려의 문화는 그렇죠, 서옥제 바로 결혼 풍습이죠. 세 번째, 네, 옥제의 문화는 민면을이제. 그래서 자, 서옥제 사위 서자의 집 옥제를 지어서 여기 지금 반대되는 성격을 띠고 있고, 특히 서옥, 그렇죠, 남자 여자 집에 가서 그 뒤에다가 작은 집을 지어놓고 그걸 사는 거. 자, 민면을이제는요, 그렇죠, 어릴 때 데려와서 같이 키운 다음에
성인이 되고 애를 낳으면 다시 본가로 보냅니다. 동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부족적인 성격인 행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책화, 조계혼, 항상 책화할 때 제가 많이 설명하는 건데요. 자, 하루는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술을 엄청 많이 마셨어. 그래서 비틀비틀대요. 근데 이때 내가 실수로 다른 부주에 딱 밟았어. 금을. 그러면은 이제 와갖고 돈 내라고, 네, 배상하라고 옵니다. 네. 아주 쉬운 예시였죠? 난 조계랑 같은 부족과는 결혼 안 됩니다. 네, 여기서 뭐 둘의 이러한 문화가 있긴 하지만 요거 우리가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수능 특강에 의해서 수능에 나오는 것들만 짚어드릴게요. 자, 부의 제천 행사는요 12월에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영고고요. 고구려의 제천 행사 10월 동맹입니다. 근데 선생님 옥자는 왜 이렇게 그어놓으셨어요? 왜냐하면요, 옥자는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요거 연구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동리의 제천 행사는요 10월 달에 무천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 같은 경우는 5월과 10월 각각 계절제.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적어요. 5월은 수린날, 10월에 계절제. 이렇게 많이 적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제1강 선사문화 여론나라의 성장 개념 해드렸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네, 삼국과 가해 발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